잠시요.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이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큰 화제가 났던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서문시장은 대통령이 굉장히 자주 찾았던 곳이에요. 이제 대구는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저곳을 간에 만해가지고 사실 오늘 아침에 약간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엠바고가 걸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이 있었는데 결국 대통령이 갔네요. 가신 이유가 뭘까요? 예. 일단 그 서문시장에 갈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좀 곤란하거나 예. 이렇게 뭐 반등을 시도할 때 방문하신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2번 정도 지금 방문을 하셨는데 예. 아마 이번에도 사실상 서문시장에 방문하고 나신 뒤에 그 가게들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하신 가게에는 뭐 사진을 올려놓는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예. 많이 있었는데 최근 그 분위기로 많이 다 내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뭐 본인의 기억 때문인지 어쨌든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고 이런 그 좋은 기억을 남겨준 서문시장에 예. 방문을 해서 이런 그 분위기도 보고 어떻게 보면 자기 주문일 수도 있는데요. 내가 예. 서문시장을 갔다 오면 항상 정치적으로 돌파구가 생겼다라는 그 학습 효과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뭐 또 큰 화제이기도 하지만 예. 굳이 직접 이 상황에서 안 내려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간 이유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직접 국정을 챙기고 있다는 모습도 보여줌과 동시에 또 본인 내면 스스로는 이런 게 좀 돌파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요. 예. 지난번 3차 대국민 담화 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로 내려놨다고 봐요. 그때 본인은 하야하겠다. 이제 여러분이 결정해 주신 대로 하야하겠다 했거든요. 그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어땠었어요? 나 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있어봐요. 제가 반드시 여론상으로 복귀할 겁니다. 이렇게 예. 했었어요. 이 상당한 강철의 여인의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본인 입으로 있잖아요. 하야한다는 소리를 냈어요. 다만 내가 여러분 해고당하지 말고 명예퇴직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 명예퇴직을 하는 건 던지면서 물론 이제 여야 간의 어떤 정치적 게임 이런 것도 예. 염두에 뒀겠지만 그래서 저는 일단 본인이 하야를 내놓겠다고 한 순간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여러 가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끝장 토론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예. 그래서 이번 방문도 제가 볼 때는 편하게 한 것이다. 자기가 예. 정치적 고향이니까 갔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요. 갔다 와서 아마 예. 뭐 이렇게 좀 회복할 거라고 기대하고 갔겠어요? 그래도 지금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외 활동, 그러니까 청와대 밖을 나가서 하는 활동을 하기는 처음입니다. 뭐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 서문시장이 원래는 대통령의 거의 뭐랄까 철옹성과 같은 곳이었지만 이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나서 상인들이 뭐 식당 내부에 걸려있는 사진이나 사인도 다 치우고 오히려 저쪽에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실망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곳이잖아요. 네. 다시 감으로 인해서 그 지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이제 전성기 때 본인의 지지를 확인하러 가는 곳 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불행한 일을 겪었으니까 예. 위로를 하러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뭐 꼭 대통령이 안 가도 총리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굳이 대통령이 이런저런 그 이야기가 나올 것을 알면서도 가는 예. 이유는요. 어제 그 한 언론의 보도에 보면 그러니까 그저께 있었던 3차 담화에서 대통령의 목소리, 성문 분석을 하는 전문가가 1차, 2차보다 한 1.4배 정도 강해졌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패를 돌리고 있다. 예. 그러니까 승부수를 나름대로 걸고 있고 자신감을 좀 예. 가지고 있는 모양을 예.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안에 지금 정리되는 거 보십시오. 예. 당장 탄핵에 참가할 것 같은 40여 명이 훨씬 넘는다는, 최고 60명이 예. 된다라는 비박 비주류가 지금 불과 이틀 만에 예. 지금 4월 퇴진에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인 게임을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시작을 했고 예. 서문시장에 가는 부분도 결국은 그런 어떤 의지의 일환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극히 당연하고 이 예.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보적 이슈를 담고 있는 정책, 예. 또 그런 어떤 부분에 여야가 대립이 될 수 있는 소재 이런 부분에 교착 상황에서 지금 탄핵이 안 되고 예. 특검이 가고 이런 교착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속 그런 이슈를 던질 거다. 예. 그러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지율을 갖다가 적어도 한 15%, 20% 사이로 반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예. 좀 최면에서 말씀을 대통령이 35일 만에 지방 일정에 나선 거 그리고 저 이제 지금 자료화면입니다만 이제 과거에 저곳에 갔는데 뭐 시민들이 환호하고 사진 찍고 뭐 굉장히 그렇죠. 예, 네. 환영을 하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제 영상이 좀 들어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 과거의 모습과는 많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좀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기 방문해서 사실상 저곳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 그게 바로 밑이다. 또 거기서 또 많은 용기도 얻기도 하고 거기서 힘을 얻기도 하는데 이번에 가서 이제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봐야 되겠죠. 물론 지금 큰 불이 났기 때문에 상인들의 마음이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방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저걸 볼 것 같으면 이런 거죠. 세상에 아무리 어수선해도 누군가는 소를 키워야 되고 누군가는 밭을 매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헌법상의 대통령인 만큼 국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더군다나 서문시장에 큰 불이 났기 때문에 상인들을 어루만져야 될 그런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방금 우리 황 보석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일정에 대한 행보를 박근혜의 대반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시장 간 것이 그렇죠. 35일 만에 지방 일정이 대반격의 그렇죠. 하나다. 우리가 이제 평론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에 대한 시점이 11월 15일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 변호로 임명되면서 그때부터 사실상 대반격이 시작이 됐는 것이죠. 1, 2차 담화 때는 좀 더 부족하지만은 뭔가 뉘우치고 뭔가 자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어제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대통령 피하적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을 소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따라서 싸우면 제일 좋은 싸움이 전쟁에서 제일 유리한 사람이 자중질환입니다. 그리고 곤란할 때는 말을 어렵게 하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어제 제3차 담화를 보면은 일종의 구밀복금이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입에는 꿀이었지만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그 글자 그대로 그에 대한 느낌 그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에 대한 부분이 지지부진해지고 있고 야권은 분열 현상을 일으키고 있고 여권 내는 통합과 화합의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일정에 대한 긍정적 수행 기능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청와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대반격의 신호탄으로 오늘 저 대구 서문시장 방문을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 외에도 주변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호장교가 이때까지 안고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나온다든가 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난다든가 또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토론을 준비하다든가 이런 것도 여론에 대한 반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데 잠깐만요. 근데 민심이 그 촛불 민심도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이 다른 외부 행사 일정도 아니고 큰 불이 나서 상심에 빠져 있는 서민들, 상인들을 위로하러 가는데 그것을 정치적 대반격이다, 정치적 행위다라고 하면서 꼼수다라고 비판하기는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상황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정치평론가들께서는 그렇게 분석을 할지언정 일반 국민이 뭐 그렇게 만약 있죠. 얘기를 했다가는 저 상심한 상인들이 또 무슨 소리 하냐, 우리를 경례로 안 모신 오냐라고 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황 소장님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대통령이 직접 안 가도 사실은 국무총리가 가도 돼요. 물론 대통령이 가면 더 좋겠죠. 그러나 다만 지금의 전국의 상황이 대통령이 움직이면 지금 이상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반격이라고 얘기하고 대반격이라고 얘기하고 본인의 어떤 위치를 역전시키려는 시도를 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정치적 행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행보를 굳이 보여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내려보내거나 아니면 본인이 뭐 금일봉을 보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본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을 텐데 본인이 직접 이 상황에서 탄핵 전국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하야라고 하는 그 외침이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내려가신다고 한 것이 엄청나게 큰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사실은 탄핵을 요구하는 많은 국민들한테는 도리어 좋은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각인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것이 저 상인들이 지금 이제 과거에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열렬히 환호했던 저 상인들이 오늘은 어떻게 대통령을 맞이할까? 이제 그게 뭐 대반격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제가 그 비유를 하나 들면 사자가 있잖아요. 몸이 다 노쇠해서 사자가 이렇게 어떤 몸에 상처를 입어서 사자가 죽으러 갈 때 이 경우는 죽으러 가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자가 있잖아요. 무슨 이렇게 하이에나나 여우처럼 궁색한 모습으로 안 가요. 어슬렁 갑니다. 지금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동안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분명히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상당히 지탄을 받고 엊그저께 본인 입으로 나 물러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맞습니다. 대통령이 쪼잔하게
이 상황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좀 여론 반전을 모색해볼까 이렇게 해서 한번 내가 탄핵의 어떤 바람을 한번 막아볼까 이런 생각 하겠어요. 그 정도로 이게 저 정치적 IQ가 완전히 한 자리 숫자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분 그래도 한 당의 일당의 대표를 2번이나 한 사람이고 국회 5번 한 사람이고요. 포스트레이드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국정농단의 공범이었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어요. 여러분 말로는 설명 안 해도 정치적으로는 구단이에요. 저런 분이 딱 봐서 내가 이렇게 선문시장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손잡는다고 내 지지율이 반전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35일 만에 한번 노림수를 한다 게임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낮은 수준으로 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왜 최순실에게 뭐 그거는 또 별개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자기의 아이덴티티와 주변 상황, 권력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옛날 40년 전에 유신 시대 것으로 생각해왔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쭉 맞아 들어갔어요. 제가 한 말씀만 그러나 보태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리고 낡은 군주도 군주는 군주예요. 알겠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참 이 단수가 높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박 어제도 대통령이요? 그랬고 예. 오늘 이런 정치적 행보도 그랬고 이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행보를 욕을 할 수도 없고 비판을 할 수도 없고 또 칭찬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상태에 사실 둔 것이거든요. 이 대통령의 독자적인 결정일까요? 아니면 주변 참모들, 뭐 한강욱 비서실장이라든지 뭐 지금 정무수석, 허원재 정무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대통령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최순실이 없는 건 정확하죠. 정확한데 지금 이 환경에 정치적 환경 자체에서 대통령 혼자 스스로 뭐 이렇게 판단할 그런 가능성은 좀 없다 봅니다. 아마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취합을 해서 아마 판단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인데. 자, 지금요 현장 반응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앞서 잠깐 봤을 때는 굉장히 환영하는 듯한 반응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님 뭐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뭐 사인 받으려는 사람들 많은데 지금 상인들이 굉장히 지금 상심도 크고 어찌 보면은 좀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좀 내놓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냥 위로만 한다고 해서 상인들의 마음이 풀릴지는 참 모르겠습니다만 상인들이 일단 뭔가 좀 대책이라도 좀 갖고 뭔가 이쪽을 특별 재난 지역 내지는 뭔가 이런 것들에도 좀 뭔가 내놓기를 대통령한테 원하고 있을 텐데 대통령의 지금 행정 장악력이 거기까지는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정치적 행보가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정치적 행보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아까 말씀 주셨지만 적극적 행보, 지금 최순실 그 사태 이후에 적극적 행보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뭐 그 국내에 있으면서 지방일정을 전혀 하시지 않았는데 물론 큰일이 나서이기도 하지만 갑자기 적극적으로 지금 돌아서가지고 담화문 발표하시고 지금 내려오셨거든요.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저런 담화문을 발표하고 적극적 행보를 보이느냐. 그리고 그와 동시에 왜 친박이 웅크려 있다가 같이 탄핵할 때면 해봐라. 탄핵 절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지 이거 되게 맞물려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적극적 표명의 일환으로 토론회까지 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도 다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아까 그 예전 영상에 나왔지만 이번에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서문시장을 가면 예전처럼 지지 일색의 그런 환영하는 모습은 안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대통령으로서 그래도 4%의 지지가 있으니까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즉각적으로 하지 못할 거라는 국민이 더 잘 압니다. 이 상황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원망 섞인 소리들을 되게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못하잖아요. 이쪽도 좀 합시다.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구단이라 그러면요. 1, 2, 3차 담화를 그렇게 했을까요? 그 3차 담화에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 국민이 난리가 나 있는 이 일이 단순히 주변을 관리하지 못한 문제에 불과하다.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겠습니까? 갭이 크잖아요. 저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어떤 건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반 한국에서 제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대명사가 재래식 시장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관계없이요. 그냥 그야말로 몸으로서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이 모여 있는 데인데 그 사람들이 이번에 최순실 사태에서 나타난 이런 한국 사회의 한마디로 법과 제도, 규제, 규정 이런 부분들이 순식간에 흔들려 버리면서 모든 것이 다 권력, 돈 이런 결탁 앞에서 놀아나는 모습을 봤는데요. 저렇게 가신다고 해서 회복이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정말로 진짜 지금 뭔가 회복이 되어서 다시 힘을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보면 안 돼요. 지금 대통령이 4월 달에 물러나는 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승만 대통령 이래
대통령이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불행한 일 말고는. 예. 그런데 그렇게 대통령이 그만두는 일은 그야말로 헌정사에서 치욕이고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예. 국민들한테도 그래요. 이런 일들을 마치 지금 이렇게 최악까지 갔다가 뭔가가 예. 벗어나는 탄핵을 갖다 탄핵에서 이렇게 벗어났다. 이렇게 예. 생각하면서 이 일이 힘이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여기면요. 저는 굉장히 오산이고 그렇게 일들이 흘러가지 않을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이 대구시장, 이 서문시장 상인들이 지금 대통령 방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부분이구나. 저희들 좀 현장 기자나 아니면 좀 상인들 연결이 되면 저희들 한번 입장 생생히 들어볼 텐데 일단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항의하는 상인도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좀 예. 있고 또 뭐 환영하는 상인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좀 들려요. 이제 정확히 어떤 분위기인지는 아직 확인은 좀 안 되고 있어요. 환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썰렁한 그런 싸늘한 반응을 보인 분들도 좀 있었을 것이고. 예, 이 문제를 저는 이런 시각에서 예. 좀 보고 싶어요. 오늘 뭐 대통령이 가서 환영이 있었느냐 예. 없었느냐 이런 문제보다도요. 첫 번째는 대통령이 지금 그간에 예. 이 한 40여일 동안에 국무회의라든지 예. 또 수석 비서관 회의라든지 예. 이런 회의들을 갖다가 거의 주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예. 공직자면 누구든지 해야 될 자신의 임무를 상당히 방기하고 있었어요. 예. 또 주변을 의식해서 그런지 당연히 가야 될 해외 순방도 예. 안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에이펙은 그렇다 치고 한중일 예. 삼국 정상회담도 지금 유예돼 버리는 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일은 다 팽개치고 놓아두시다가 예. 왜 저기만 저렇게 가시는가? 저는 대통령이요. 물러나는 그날까지도 예. 자신이 월급을 받는 이상 해야 될 일은 다 예. 해야 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예. 이런 부분이 있죠. 지금 이렇게 궁지에 몰리면 예.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좋은 말하는 것만 듣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서문시장을 간 부분에 대해서 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정말로요. 이 현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봤으면 하는 시각이 있고요. 예. 3차 담화까지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현 상황에 대한 시각과 대통령이 바라보는 시각의 예. 차이는 분명하게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일부 노컷뉴스 출처인데요. 사진이 좀 들어와 있는데 뒤쪽에 시민들의 모습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화면 2분할로 가고 있는데 과거의 모습은 이제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사진을 찍고 굉장히 환영하는 모습이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스틸 사진은 글쎄 뭐 시민들의 얼굴이 참 잘 피지가 않아서 어떤 반응이었는지는 좀 확인은 안 됩니다만은 과거처럼 뭐 이렇게 시민들이 열렬히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썰렁해 그리고 보이네요. 경호팀이 굉장히 철통 경호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를 감지한 거겠죠. 철통 경호 속에서 저렇게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할 일은 아니거든요. 정상 같으면 평상시 같으면 그렇죠. 일단 서울 그렇죠. 예. 서울에서 왔는데 그 참사가 일어난 그 지역을 15분밖에 안 보고 갔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예. 만약에 어떤 대책이든지 뭔가 갖고 오셨겠죠. 어쨌든 그냥 예. 가시진 않았을 텐데 가자마자 15분 만에 현장만 둘러보고 왔다는 얘기는 예. 그만큼 오래 있을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있어봤자 시민들에 관련된 원성만 커질 거고 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15분이면 현장 다 둘러보지도 못하고 아마 갔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을 가능성을 추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예. 대통령이 이 서문시장을 가서 이렇게 현장을 둘러본 시각이 한 15분 정도예요. 그렇죠. 예. 서문시장이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큰 전통시장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 왜 이렇게 짧게 그러면 다녀오셨을까? 아마도 이제 분위기가 계속 계시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거기 있는 분들이 정말 손이라도 잡고 막 예. 얘기를 하려고 했으면 더 계셨을 텐데 아까 뭐 이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친묵 시도 했다고 하고 물론 환영하는 인파도 있었지만 예. 그 사이에서 별로 그렇게 오래 계실 수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거기까지 내려가서 아까도 앵커도 지적하셨지만 몇 시간을 차 타고 내려가셔서 15분 계셨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헬기 타고 가셨는지 아니, 아니면 차였어요. 예. 차를 차로 타고 갔나요? 운영하는 예. 거 봤어요. 그래서 아까 그 화면에 차로 운영하는 걸 보였는데 그걸 본다고 하면 그 시간 동안 가서 원래 청와대 기자단도 사실 예. 아까 그 인터뷰에 나왔지 않습니까? 더 오래 계실 줄 알았는데 15분 하고 왔다는 얘기는 결국 분위기가 대통령이 거기 15분 이상 계시는 것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 보좌진한테도 있었을 것이고 예. 대통령도 그렇게 판단하셔서 아마 일찍 귀가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무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그냥 담백하게 대통령이 화재 난 현장을 뭐 퇴임하는 그 전날까지도 물러나는 그 전날까지도 대통령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게 또 수행하겠다. 뭐 예. 맞다라고 봐야 되나요? 제가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누군가는 소를 키워야 되고 누군가는 받쳐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지금 국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아직까지 헌법상의 대통령이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큰 불이 나는 상황에서 안 가도 이게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예.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하는 것은 대통령의 신분이고 굉장히 예민한 정치 환경이 있는 것이고 예. 또 대통령의 말과 행동의 메시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 가지고 좀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해석은 자유인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너무 꼼수 차원에서 볼 만큼 저 상황이 그렇게 한가롭지는 않은 상황이다. 내일 모레면 지금 저 탄핵 나온다는데 무슨 이걸로 여론 반전을 위한 뭐 대시도 나의 정치적 근거지에서 내가 한번 다시 일어나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겠어요. 그냥 아유 내가 그냥 이제 너나는 마당에 서문시장 가가지고 참 불도 났다는데 얼굴을 한번 보고 인사하고 가야지. 근데 그러나 이게 분위기가 썰렁하니까 일단 그냥 잠깐 있다 와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대통령도 사람이에요. 한 15분 정도 다른 걸 예, 떠나가 내일 아침부터 국무회의도 좀 여시고요. 수석 비서관 회의도 하고 정상대로 국정을 좀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기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해야 내가 예. 볼 때 앞뒤가 맞는 거죠. 시장에도 지방에 저 예. 대구에 시장 화재 현장까지도 갈 정도라면 정상적으로 왜 국정에 국정을 들어와야 된다. 갖다가 안 예. 하냐는 겁니다. 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뭐 탄핵이든 뭐든 그거는 예. 그대로 나중에 진행이 되면 되고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경제나 안보에 어디 하나 정상대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예. 우리 조 변호사께서는 오늘을 기점으로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현장에 나타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오늘은 잠깐 이제 이례적인 경우고 다시 또 긴 집거라든지 침묵 모드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야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 달린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뭐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지만 저는 예. 이제 본인이 국정을 챙기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고요. 아마 아까 방금 황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예. 대로 비슷한 식의 국민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나는 챙기겠다라는 식의 행동들을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